네, 지난 시간에 그 테스트 오토메이션 유니버시티의 그 API 테스팅 파이썬 강좌 챕터 2 진행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어, 이걸 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셋업, 환경 셋업하는 것 중에 파이썬 다른 버전 인스톨하는 것과 그 파이참에서 인터프리터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즈 머신, 이 머신 안에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어야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즈용 또는 맥 OS용. 보통 맥 OS는 뭐 홈브루 같은 유틸리티를 가지고 설치하기도 하죠, 그렇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러 버전을 가지고 설치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인스톨러 버전 갖고 설치하시는데 보시면 이 버전별로 설치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지금 현재 그 버전별 스테이블 릴리즈인지 아니면 프리 릴리즈, 그러니까 이건 버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인 건지 아니면 디프리케이트 된 거, 더 이상 이제 지원하지 않는 버전인지들이 이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버전의 마지막 버전은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3.10.7이고 그다음에 파이썬 2 같은 경우는 파이썬 2.7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이썬 3.10에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가지고서 인스톨을 하시면 그 컴퓨터에 이 컴퓨터에 그 파이썬 3.10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에 그 앱 데이터, 이 숨김 폴더 보기 항목 보기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앱 데이터에 로컬에 어, 프로그램즈 안에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설치를 하시면, 그러니까 3.10을 설치하면 얘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설치할 때 이제 환경 변수 세팅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 그 제어판에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고급, 그다음에 환경 변수를 선택을 해보면 만약에 자신이 그 인스톨 하시면서 나는 패스 추가할 거야라고 체크를 하셨으면 이렇게 환경 변수의 패스 안에 방금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의 실행 경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라는 폴더 하나가 패스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310이라는 데에 패스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명령창, 커맨드 창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면 패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잡혀 있는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계정의 앱 데이터의 로컬의 프로그램들 안에 파이썬 요 경로죠. 요 경로. 요 경로가 하나가 잡혀 있고 다른 한 경로는 스크립트가 잡혀 있습니다. 스크립트.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 윈도우즈가 이제 그 패스에 잡혀 있는 데서 파이썬을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 패스를 3.10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시키면 3.10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PIP environment라는 걸 앞에 세션에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PIP env라는 유틸리티가 이제 그 파이썬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가상환경 유틸리티라고 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프로젝트는 파이썬의 가상환경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할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샘플로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파이썬 3.8 기반으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3.8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시켜야 버전 이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든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실행하든 그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동일해야 코드가 동일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IP env라는 유틸리티는 이렇게 PIP 파일과 PIP 파일 .rag이라는 파일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파이썬의 실제 버전,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디펜던시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게 가상 환경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해봤을 때 PIP environment 쉘을 실행을 시키면 저희는 지금 파이썬이 3.10밖에 없었기 때문에 3.8이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역으로 그 사이트에서 3.8에 해당하는 인스톨러 패키지를 가지고서 파이썬 3.8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패스에는 3.8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맨드 창에서 파이썬 실행하면 3.8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3.12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역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그 아까 봤던 파이썬이라 앱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즈 안에 파이썬이라는 데 안에 이렇게 3.10하고 3.8이 각각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톨러 패키지를 가지고 인스톨을 하면 그러니까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버전을 그 로컬 머신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환경 변수에는 얘만 잡아놨기 때문에 3.8을 우리가 여기서 파이썬이라는 명령을 쓰면 3.12 실행이 되는 거고요. 3.8은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3.8은 PIP environment utility가 자신의 가상 환경을 만들 때 그 원본 파이썬을 가져오는 경로로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열었던 요 터미널 일단 터미널 사용법으로 가보면 cd 터미널에서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코스 API 프레임워크 파이썬이라는 그 샘플 코드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쉘 PIP env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딱 띄우면 쉘이라는 명령을 가상 환경을 띄우면 이 PIP env 유틸리티가 이렇게 파이썬 가상 환경으로 쉘을 다시 띄워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가상 환경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얘를 사용하는 거고 이 가상 환경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네,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는 폴더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이제 그 파이썬 전역 파이썬 설치되어 있는 거를 카피해서 내 가상 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파이썬을 이 쉘 안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코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음, 보시면 사이트 패키지,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에다가 별도로 다시 인스톨을 합니다.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죠. 전역 사이트 패키지랑 이 가상환경 사이트 패키지랑 그리고 스크립트 안에도 여기 안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 쉘을 띄운 다음에 쉘 안에서 파이썬이라고 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 가상 환경에 있는 파이썬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바로 이 가상 환경 만들어진 이 폴더의 이 파이썬.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상 환경을 만들 때 PIP environment utility가 PIP 파일을 참조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 3.8 버전을 복사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폴더 안에 복사된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스크립트들은 3.8 아까 우리가 봤던 전역으로 설치된 3.8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만 그 버전에 맞게 다시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PIP environment 가상 환경을 만드는 컨셉이고요. 컨셉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가상 환경이 어디 있지? 그다음에 내가 만든 가상 환경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은 뭐지? 또는 버전은 뭐지?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PIP 명령, 이거는 원래 PIP, 파이썬 인스톨러 패키지 관리자, 인스톨 패키지 관리자의 유틸리티인데 여기에 freeze라는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freeze를 하면 지금 현재 쉘에서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역 버전에서는 익사이트를 하면 쉘을 빠져나오고요. 전역 버전에서 만약에 freeze를 해보면 전역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또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그 버전들이 있고 우리는 PEMV 쉘 명령을 통해서 가상 환경으로 들어오면 이 가상 환경은 지금 요 가상 환경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과 그 파이썬 버전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PIP 유틸리티의 기본 셋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파이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이디도 결국은 뭐냐면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뭐 문법 체크라든가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했고 그 세팅하는 메뉴는 요 세팅이라는 메뉴에서 프로젝트의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신에 맞는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만약에 없으면 추가하는 방법으로 add interpreter 요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버추얼 environment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ID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new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PIP environment 있는 걸 쓰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시면 여기 베이스 인터프리터는 뭘로 할 거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인터프리터는 전역으로 설치해진 파이썬 3.8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아까 봤던 경로를 세팅을 해주고 그죠? 만약 3.10을 쓸 거라고 하면 3.10에 있는 경로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3.8. 그 다음에 PIP 익스큐터블은 뭘 쓸 거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PIP 익스큐터블. 근데 우리는 3.10에 있는 PIP 이 인바이먼트로 지금 전역으로 세팅을 해놔서 그걸 쓸 거야 라고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벌써 지금 제가 PIP 인바이먼트가 코스 API 프레임워크 파이썬으로 세팅했어. 이미 세팅했어. 그러니까 그 세팅한 걸 선택해라고 지금 뜨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걸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디가 체크를 해서 너는 이미 세팅했고 그 세팅된 걸로 선택을 바꿔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OK가 안 뜨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세팅한 거 지금 이렇게 세팅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얘를 쓸 거야라고 이렇게 얘를 해도 되고 지금 네, 얘를 해야겠죠. 위에 거는 3.10이고 밑에 게 3.8이니까. 그게 이제 ID 인터프리터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이 ID는 아까 그 가상 환경의 파이썬을 가지고 ID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D랑 터미널은 별개인 거고요. 그렇죠? 별개인 거고. 근데 사용할 때 같은 걸로 맞춰줘야 당연히 버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안 발생하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 네, 질문 없으시면 가상환경에 대한 부분 한번 복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Making HTTP Request 세션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People API라는 API 서버 샘플 코드를 다운받았어요. 그렇죠? 클론했어요. 클론하고 얘 셋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리드미를 따라서 셋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셋업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었죠. 지금 여기 이 코드에 대한 리드미를 보면 얘는 파이썬 플라스크 커넥시온 스웨거 SQL 알카미라고 하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이 코드는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이걸 셋업하려고 하면 뭐 PIP environment shell로 이 버전에 맞는 쉘, PIP environment shell, PIP environment install 하면은 얘는 PIP 파일과 PIP 락 파일을 참조를 해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가상 환경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해서 인스톨하죠. 그 가상 환경에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해당 폴더에서 파이썬 서버 py를 하면 실제 이 서버가 떠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파이썬 서버.py 떠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 가상 환경으로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pip env shell 지금 저는 이제 지금 그 파이참에 있는 터미널 유틸리티를 가지고서 그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한 겁니다. 요거를 이
IDE 안에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터미널로 들어온 후에 pip environment shell 명령을 통해서 가상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윈도우 파워쉘, 이 명령 프롬프트하고 윈도우 파워쉘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무슨 가상환경인지가 떴었는데 지금 파워쉘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한번 실행시켜 보면 3.8.9가 실행이 잘 되죠. 그걸로 봐서는 가상환경으로 잘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환경에 이 코드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안 했으면 pip env shell install을 명령을 하면 이 유틸리티가 pip 파일과 pip 락 파일을 참조를 해서 해당 버전에 일치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 가상환경에 설치를 하죠. 네, 저는 이제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그냥 인스톨링이 끝났죠. 그렇죠? pip 락으로부터 인스톨을 했어. 그 다음에 이 가상 환경에서 python server.py 서버 모듈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그 people API 서버가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드는 지금 이 서버를 개발해서 코드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짜놓은 대로 실행되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이 호스트가 0.0.0.1가 아니라 127.0.0.1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주셔야 되고요. 콘피그에서 그 고친 코드는 서버에 들어가 보면 네, 이 부분, 이 호스트명 그 앱 런 할 때 주는 첫 번째 주는 호스트 파라미터의 IP를 이걸 변경해서 윈도우에서 띄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드미를 보면 그렇게 띄우고 요 URL로 가면 이 API에 대한 스웨거를 볼 수가 있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 네, 127이죠, IP가. 하면 지금 현재 people API 서버에 있는 그 스웨거에 접속해서 이 서버가 제공하는 API 리스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 웹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냥 웹서버에 접속해 보면 이렇게 웹페이지, UI가 있는 웹페이지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접속하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드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서 빌드 데이터베이스 요 리드미에는 안 써 있네요. 감자에 가보시면 서버를 띄운 다음에 파이썬 빌드 데이터베이스 파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빌드를 진행을 하면 데이터가 인스톨 된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이 에러가 나서 에러 나는 상태에서 맞췄었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파이썬 빌드라는 유틸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파이썬 가지고 빌드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코드에 보시면 빌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파이썬 모듈이 존재하죠. 그렇죠? 얘를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빌드 데이터베이스 파이 실행시켜 보면 철자가 틀렸을 거예요. BUILD 데이터베이스 파일. 제가 지금 다른 명령창에서 실행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쉘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pip env shell. 그러면 지금 가상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python build database.py 이렇게 하시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썬으로 이 모듈을 실행시키면 이 모듈은 나중에 이제 뭐 파이썬 좀 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컴피그 모듈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퍼슨이라는 패키지에서 모델을 갖고 왔죠. 그렇죠? 이 퍼슨의 모델 패키지는
이 코드 만드신 분이 만든 거일 겁니다. 코드 한번 찾아보면 go to the declaration. 네. 가보시면 models.py 지금 이 코드에 models.py models.py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people이라는 데이터 컬럼, people 테이블의 컬럼들, 컬럼과 데이터에 제이슨을 선언을 했고 여기 보시면 people.db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죠. 없으면. 있으면 지우고 새로 만들고요. 그렇죠? create all.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SQL 알케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 라이트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제이슨에서 데이터 인서트하는 쿼리를 루프를 돌면서 실행을 하고 DB 커밋에서 데이터 인서트를 하죠. 그래서 그게 보면 여기에 person이라는 테이블, 그다음에 테이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필드 디자인 그대로 클래스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인덱스 생성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이슨 데이터를 그대로 인서트해서 데이터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 UI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API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API 서버를 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PI 서버를 띄웠죠, 지금. 데이터도 그 API 서버 DB에 집어넣었고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제 API 동작하는 걸 매뉴얼 테스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제가 포스트맨을 인스톨을 했는데 저희 방화벽 때문에 막혀서 그런지 그 업그레이드 최근 버전의 포스트맨은 아마 포스트맨 서버에 가서 제 개인 환경 설정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방화벽에 막혀서 그게 그 포스트맨 서버에 접속할 수 없어서 저는 포스트맨을 대신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 VS 코드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포스트맨하고 거의 동일한 유틸리티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무료, 이것도 파이참하고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셔가지고 윈도우 버전을 인스톨하시면 되고요. 인스톨하고 나면 여기에 화면에 이렇게 익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익스텐션 메뉴.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추가할 수 있는 그 익스텐션들을 골라서 인스톨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한 건 썬더 클라이언트입니다. 썬더 클라이언트. 그래서 익스텐션 마켓에 가셔서 썬더 클라이언트. 지금 보면 썬더 클라이언트인데 썬더가 아니고 썬더 클라이언트를 선택해서 인스톨 하시면 이 익스텐션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인스톨이 돼요. 인스톨. 그래서 이제 포스트맨 대신에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익스텐션 인스톨 돼 있으니까 인스톨 돼 있기 때문에 인스톨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그 익스텐션 메뉴가 추가로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썬더 클라이언트. 얘를 클릭하시면 그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포스트맨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맨. 우리가 이제 지금 요 API 서버를 만드신 분이 포스트맨 컬렉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요 API들 샘플 컬렉션들을 코드 안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 API 안에 포스트맨 폴더에 가시면 샘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people 포스트맨 컬렉션 있고 people 포스트맨 environment 열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API 샘플이고요. 샘플. 그다음에 얘는 그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그 환경값. 그 포스트맨에서는 원래 환경을 설정해서 컨피그를 쓸 수 있잖아요. 그 환경값. 그다음에 코비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세션 좀 더 뒤에 가면은 뒤에 챕터에서 사용할 샘플입니다. 우선은 포스트맨 컬렉션을 쓸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컬렉션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있는데 메뉴에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방금 우리 받은 코드
참 프로젝트 내 people API 안에 포스트맨 폴더에 가셔서 요 컬렉션을 선택해서 오픈을 하시면 두 개가 추가됐네요.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지울게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get sample, 그다음에 post sample, delete sample, push sample 이렇게 샘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postman environment, 그렇죠? environment 파일도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딜리트하고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임포트해서 프로젝트에서 environment를 오픈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environment 정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호스트가 제로가 아니고 127.0.0.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 변수로 바꿔줬고요. 지금 현재 그 환경 변수에서 사용하는 값은 호스트 값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컬렉션 샘플 코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호스트 변수, 그러니까 환경 변수에서 읽어와서 얘로 이 get API를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호출을 한번 해보면 지금 데이터가 3개가 우리가 아까 그 빌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 3개를 넣었기 때문에 그 get 쿼리, 그러니까 전체 people 데이터 전체를 조회하는 쿼리를 API로 호출해 보면 이렇게 3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만 읽어오는 거는 보시면 샘플이 그렇게 읽어올 레코드의 ID 호출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퍼슨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를 한 개만 조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트는 생성하는 거죠. 생성. 그 레코드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한번 호출해 보면 성공적으로 호출이 됐고, 그래서 리스판스 값은 없고 다시 전체를 조회를 해보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딜리트 하는 커맨드, 지금 아까 걔가 4번이었죠. 4번 퍼슨 아이디가 4번이니까 4번을 지우는 딜리트 프로토콜 실행을 하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고, 확인하는 거는 딜리트된 걸 볼 수 있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켄토를 브록드라고 보면 2번 people 2번에 해당하는 2번이면 얘죠. 켄트 브록맨을 F 퍼스트 네임을 켄토로 바꾸는 API 실행을 하고, 전체로 원래 켄트였는데 샌들 해보시면 켄토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쓰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CRUD라고 하죠. CRUD에 해당하는 API 샘플 API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챕터 2에서 샘플 CRUD가 실행되는 people API에 대한 셋업과 그 샘플을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유즈 케이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거를 저 코드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저걸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